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스 조용현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에 맡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짧지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와 리얼월드 에비던스 분석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이제 분석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너스는 어떤 회사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직접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병원, 파마 그리고 여러 헬스케어 컴퍼니에다가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헬스케어의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현장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임상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임상 지식 또는 경험에 기반해서 굉장히 잘 설계를 하고 통제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모집해서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반해 리얼월드 에비던스는 실제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탐색적으로 이제 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치료 현장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낮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RCT와 RWE를 이제 비교하는 페이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징적인 부분을 비교를 드린 거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를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전혀 대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 새로운 치료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리얼월드 에비던스는 여태까지 치료를 하면서 실제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이제 RWE를 사용하게 되고요. 두 개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치료 현장 데이터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많은 발표들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실제 치료 현장에 어떻게 치료 패턴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클레임즈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헬스케어에서 리얼월드 에비던스는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회사, 병원, 그리고 레귤레이터, 공공기관, 그리고 보험회사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치료 현장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약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 산업에 오늘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헬스케어 국가기관들이 RW의 도입에 지금 적극적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유럽의 EMA에서 2014년도에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활용해서 신약 허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점차 뉴클리어 테라피가 없어지고 있고요. 큰 혈압 강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다 혈압을 낮춰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희귀 질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약을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치료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급하면서 이 약의 이피커스 효과가 어떤지를 분석하거나 부작용을 또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용성을 이제 결정하는 식으로 제약산업은 패러다임이 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맞춰서 2014년도에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6년도에 리얼월드 에비던스 기반으로 인허가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이런 정도의 데이터의 퀄리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잘 분석된 결과를 내야 한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FDA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RW에 기반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였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RWA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에서 계속 가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약품 효과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피커시를 분석하고 또 시판후 조사에 사용합니다. 애드버스 이벤트 어떤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고
제약 산업 RWA 활용 사례가 이렇게 크게 1, 2, 3, 4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2019년도에 사례집으로 낸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RWA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귀 질환인 경우 RCT를 할 때 어떤 그 임상시험 환자분의 모음 자체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옛날 데이터에서 합성 대조군을 사용해서 이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존과 이 치료를 받게 된 사람들의 생존을 분석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1번에 해당하고 있고요. 2번은 이제 드러그 리포지션에 가까운데 인디케이션을 익스펜션한 사례입니다. 이거 특정 솔리리스의 에클리주맙은 수혈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약이었는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수혈 이력이 없는 분한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사용하게 된 경우가 있고 그때에도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들이 계속 분석돼서 나오기 때문에 적응증을 확대하는 이제 사례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고령제약의 피마살탄의 경우에 이 약이 필요한 수요 환자층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마켓 어세스를 분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급여 확대인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펜블로리주맙은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펜블로리주맙은 이제 런캔서에서 2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치료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것들이 분석이 돼서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레귤레이터들과 같이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이러한 목적성을 갖고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이제 이 약이 효과가 있는가, 이피커시를 분석하는 게 있고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게 있지만 그 분석을 가지고 목적성을 넓혀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이 약이 어떠한 환자한테 가장 효과가 좋을까 하는 페이션트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 만든 약의 기전에 따라서 우리 약에 가장 효과가 좋을 환자분들을 페이션트 셀렉트하는 분석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임상시험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이제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 중에 잘 낫지 않고 있는 환자분들을 찾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맷 니즈를 발굴해가는 분석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저희가 더 빨리 이 약을 쓰게 되거나 의사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인디케이션들을 익스펜션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치료 현장에 쌓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앤서도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그 인사이트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명세서 데이터에는 우리나라의 의료 행위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분석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최유정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에는 이제 마우스가 안 보여서 제가 하기가 힘든데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67세이신 분이 남자시고 C322 담낭암입니다. 담낭암 환자가 있으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의료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암 환자분들을 추출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콤보 테라피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른 약으로 다른 암으로도 전이가 되는지 아닌지 등을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원천 데이터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근데 그러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리얼 월드 에비던스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데이터를 검증하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지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걸 보고자 하는 형태로 만드는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사실 밸리데이션과 리파인먼트에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녹스는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제 MDX 쿨러라는 이름의 리얼월드 에비던스 분석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가장 주요한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성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지 feasibility를 체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리파인먼트 하는데 계속 데이터 엔진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수행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항암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심평원 데이터에서 이메티닌 메실레이트를 먹은 환자군만 추출을 해서, 그리고 이 환자들이 다른 병용 처방으로는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지를 마이닝을 하고요, 리파인먼트를 하고, 그리고 코모비디티, 어떠한 합병증들이 같이 있는지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메티닌 메실레이트랑 폴릭 애시드랑 같이 처방되고 있는 환자는 지금 얼마큼 있고 계속 늘고 있는지 트리트먼트 패턴을 계속 보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면서 다른 수요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라우마돌 계열, 진통 계열 의약품 복합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도 하고 있고, 이제 노악과 와파린 계열을 스위칭하고 있는 패턴은 어떤지 이런 분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뭐 대부분의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비소세포 폐암 쪽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모든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추출하고 그들이 거기 환자군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항암제들에 대해서 퍼스트 라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세컨드 라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처방 패턴을 모두 추출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드버스 이벤트 분석이 가장 많고요. 이 예시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 이상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ARB 약물을 먹은 환자는 이제 그 ARB 약물 자체의 기전 때문에 고칼륨 혈증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원래 알려져 있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고칼륨 혈증에 걸리고 있는 환자군이 어떤지를 추출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예시인 안티 VEGF 복용 환자군도 세레브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어진 것처럼 2018년 이후로 이제 면역항 안티바디 약물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드버스 이벤트가 많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약물들을 복용한 환자군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어떠한 이제 심턴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심평원 데이터만으로는 힘들고 EMR 데이터가 연동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심혈관 질환 환자 데이터를 추출해서 PCI, KBG 같은 수술을 한 환자가 30일 이후, 60일 이후, 90일 이후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기기학습을 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한 내용이고요. 30일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재입원해서 다시 재개통을 한다. 30일 이후에 스트로크에 걸린다. 30일 이후에 MI가 걸린다와 같은 패턴을 가르쳐서 이후에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닥터앤서와 같은 시스템에서 하는 이제 CDSS와 같은 개념이고요. 화면상에서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우측 아래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바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심혈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이고, 이 중에 몇 명은 응급실로 다시 재실려 오거나 몇 명은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예후를 미래 예측 분석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건의료의 데이터가 이전에는 거대한 원천 데이터가 있으면은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놀라워하고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원천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지금 요구사항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지금 이 포럼에 계신 분들은 직접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이제 연구자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컨텐츠화된 상위 레벨의 정보, 이미 만들어진 정보로 요구가 변화하고 있고, 기존에 이랬다면 제가 2B로는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이제 이름 하에 수많은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많이 퍼블리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마치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한 기록이 쌓여져 있고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내서 세상에 퍼블리싱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해석하고 더 좋은 분석, 그 다음 분석들을
그 다음 연구자분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분석이 2, 3년 전에는 좀 한정적이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용 목적이 확장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많은 헬스케어 서비스에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공급되면서 의료 자체, 헬스케어 자체가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달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신 내용이나 꼭 뭐 같이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